안녕하세요. 의사는 치료하고 자연이 낫게 한다. 경의 바른 한의원 원장 주진원입니다. 현대사회에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사회입니다. 너무 빨리 세상이 변하고 또 우리에게 감정 노동이라는 것이 강요되는 그런 사회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서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죠. 이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연예인들을 통해서 많이 알려진 공황장애라고 하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 공황장애는 증상이 여러 가지로 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요. 그 중에 하나, 특히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하나의 공황장애 형태가 바로 운전 중에 발생하는 공황장애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공황장애 중에서 운전과 관련된 공황장애에 대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자, 운전 중에 공황 발작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지 제가 겪었던 환자들과 또 증언들을 통해서 정리를 하자면, 일단 과거에 교통사고가 난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것이 공황장애가 형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그 사고와 무관하게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일정한 차선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반대로 오는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와서 내 차량과 충돌하게 될 것에 대한 그런 공포를 가지어서 공황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고들은 우리가 충분히 얼마든지 중앙선 침범을 통한 사고들을 많이 겪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는 우리가 처음에 운전이 미숙하고 익숙하지 않을 때 또 접근하는 차량들이 신호 없이 갑자기 들어오게 될 때 놀래거나 이것을 통해서 또 공황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황장애 환자들이 일반적으로 폐쇄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밀폐된 곳에 가면 굉장히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밀폐된 조그만 공간입니다. 이 공간 안에 혼자서 운전을 하다가 그 폐쇄공포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하게 우리가 터널을 들어갔을 때 끝이 보이지 않는 좀 긴 터널이 들어가면 이 터널 자체가 하나의 폐쇄공포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터널을 들어가기 힘들어하거나 공황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고소공포증이 나타나서 운전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이 높은 고가도로를 올라갈 때 이 자체를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운전 중에 발생하는 고소공포증이죠. 그것을 통해서 공황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차량이 많이 밀릴 때 그 자체를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운전을 잘 하는데 동승자가 타고 있을 때 내가 혹시 운전을 하다가 잘못해서 사고가 나서 동승자에게 피해를 주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불안을 가지고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트라우마 외에도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필요하진 않지만 그럴 일이 발생할 일이 적지만 어떤 재난이라든가 사고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이제 필요하지 않은 불필요한 공포를 가지어서 공황장애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특히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한다고 하는 것은 늘 편리하지만 사고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서 또 공황장애가 발생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운전 중에 발생하는 공황장애가 3단계 형태로 보통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 3단계를 알아보면 첫 번째 단계는 공포가 조건화된다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즉, 자라보고 놀라는 것은 소뚜껑 보고 놀라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일정한 자극에 의해서 공포 발생이 일어나게 되면 그와 비슷한 자극과 상황이 되면 똑같은 공포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고가 났다든가 또는 깜짝 놀란다든가 밀폐된 공간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한번 발생하기 시작하면 그런 비슷한 상황이 운전 중에 주어지게 되면 계속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포가 조건화돼서 이제 고전적 조건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번 발생하게 되면 그 공포는 이제 구조화가 됩니다. 즉, 우리가 공포 발작, 공황 발작이 생기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운전에 대해서 이제 불안을 가지게 됩니다. 즉, 내가 운전을 할 때 또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또 발작을 하면 어떡하지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서 이것을 예기불안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공황장애라고 하는 건 불안이라고 하는 정서와 공포라고 하는 정서가 서로 교대되고, 특히 이 불안이라고 하는 정서
밑에 깔려 있어서 이것이 계속 증폭되다가 어느 순간 빵 폭발할 때 공포 발작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보통 이제 병원을 많이 찾게 되는데요. 병원을 찾게 되면서 이제 공포 발작은 조금 진정하는 단계로 보통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단계부터가 이제 불안이 일상화되는 단계로 가게 됩니다. 즉 이런 공포 발생이 계속 반복이 되면 이제 병원을 찾게 되고 자극을 줄 수 있는 상황을 회피하게 됩니다. 또 약물로 인해서 그런 이제 공포 발생을 어느 정도 진정하는 단계가 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앞서 말씀드린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공포가 줄어들면 그 다음 불안의 상태로서 계속 살게 되는데, 이때는 내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부분, 또 운전을 하다가 또 공황 발작이 나면 어떡하지,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내가 운전을 하다가 공황 발작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것까지도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운전을 계속 이제 회피하거나 못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업무와 인간관계 범위가 좁아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소외감과 우울감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제 이런 공황 발작, 특히 운전 중에 발생하는 공황장애가 불안의 단계로 가서 불안이 일상화돼서 만성 단계로 가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대인 기피나 또는 우울증까지도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이 운전과 관련된 운전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는 공황장애가 치료가 불가능한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대답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서 해결할 것인지 우리가 단계적으로 보면요. 공포의 조건화라고 하는 기본 단계에 계신 분들이라면 처음엔 물론 회피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회피를 하기보다는 본인이 운전을 할 수 있는 구간과 정도를 설정해 두시고 그 구간과 정도에 대해서는 자꾸 반복적으로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좋은 기억으로 공포 기억을 대체한다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일정 정도 이 부분은 내가 할 수 있구나, 운전을, 또 이 부분은 내가 넘어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작은 성취감과 자신감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운전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부분은 힘들고 다른 부분은 잘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자신감이 이제 공포를 극복하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포가 구조화돼서 불안과 공황 발작이 교대가 되게 되는데요. 이때는 여러분들에게 익숙해지거나 예측하기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좀 더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것에 좀 익숙해지고 예측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다 보면 모의주행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모의주행을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해보시기를 제가 권장을 드립니다. 터널에 들어가시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신 분이라면 모의주행을 통해서 내가 터널에서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운전을 해보시고, 고가도로 올라가시는 것이 힘든 분이시라면 그 상황에서 모의주행과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서 고가도로에 올라가서 운전을 해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이미지 트레이닝에서 반복되다 보면 실제 운전을 할 때 생각보다는 좀 더 편하고 생각보다는 수월하게 운전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불안이 일상화되는 단계인데요. 이렇게 불안이 일상화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한방에서 이것이 심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서 잘 발생합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장 기능이 약한 분들이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검사를 해서 이상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화가 잘 안 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심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특별한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 할지라도 작은 자극에 소리에 잘 놀래고 두근두근하게 되고 그런 현상들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한방에서는 특별히 심담허겁이라든가 심비양허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게 되는데요. 이런 심장 기능이 이렇게 좀 약한 분들이라면 이 부분이 특히 여러분들에게 한방의 침치료나 한약치료를 통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고 굉장히 효과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혹시 아직 공황장애, 특히 운전 중 공황장애가
1단계나 또는 공포가 구조화되는 단계, 불안 일상화된 단계, 어느 단계에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이에 맞게 좀 더 이렇게 좋은 기억으로 공포 기억을 대체한다거나, 또 익숙해지는 방법,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방법이나 또는 이런 한방 치료 영역에 도움을 받게 되신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런 불편함을 극복하시고 치료하시는데 분명히 또 충분히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